힘내요. 그래요. 그래요. 파이팅. 자, 어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되고요?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멀리 떨어지면 어디가 우세하고요?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인력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떤 식으로건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인력하고 청력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고, 인력하고 청력이 같기 때문에 뭐가 규정된다고 했어요? 인력하고 청력이 같으면 뭐가 규정된다? 둘 사이에 일정한 결합 길이가 규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0.5 옹스트롬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과도하게 압축이 되면 이때는 뭐가 더 우세해지고? 과도하게 압축이 되면 뭐가 더 우세해지고? 바로 청력이 더 우세해지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됐죠? 네. 자, 여기에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도 한글로도 요거를 요만큼 생략을 합니다. 생략. 쟤를 이렇게 생략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도 그 뭐냐면 한글로도 저 부분을 생략해서 줄여서 그냥 본드 에너지 혹은 결합 에너지.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였을 때 어떻게 쓰냐면, 줄였을 때 BE 요렇게 이제 많이 줄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첫 번째 1, 결합, 이게 결합 뭐라고 해야 될까? 결합 분해 방식이라고 해볼까요? 중에 첫 번째 이제 어떤 분해 방식이 있냐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테롤리틱 클리비지. 자, 클리비지는 이게 푹 갈라진 틈, 이런 걸 이제 클리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의미상으로는 뭔가 그냥 푹 잘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헤테로라는 말은 생물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뜻이에요? 헤테로라는 말은 생물학에서도 종종 쓰는 말이죠. 뭐 유전자형 이런 거 얘기할 때 헤테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헤테롤리틱이라는 말은 바로 다르게,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뭔가 다르게 잘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냐면 비동등 분해,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A하고 B는 그냥 임의의 원자들입니다. 뭐 심지어 이 둘은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이때 여기에 A하고 B 사이에 요래 결합 전자 쌍이 어쨌건 있겠죠. 이 결합 전자 쌍이 이 상태에서 요렇게 어딘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아시겠죠? 완전히 넘어간 것.
보이시죠? 완전히 넘어간 것. 완전히 넘어간 것. 요걸 뭐라고 부른다?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보통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B 쪽으로 다 뺏겨 버린 거니까 이 A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B는 전자성을 완전히 독점해 버려서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고, 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를 다른 말로 이걸 이온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이온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런 과정을 결합 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결합 해리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비동등 분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헤테로한 게 있다면 뭐 한 것도 있겠어요? 호모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 동등 분해.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자, A, B 두 원자로 되어 있는 임의의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혹은 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여기에 결합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느냐? 바로 이오레.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전자 중에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아시겠죠? 요렇게 쪼개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동등분해,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결합 해리 반응. 결합 해리 반응. 그러면 이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일, 뽀로뽀로뽀로바 기체상에서 일어나는 저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결합 해리 반응은 상태도 중요합니다. 상태는 뭐라고요? 기체. 기체상에서 벌어지는 동등 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짜잔. 자,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수소 기체 분자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두 개의 전자가 있을 건데, 이 두 개의 전자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얘가 뭐가 되어 나타나겠어요? 요래.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후에도 기체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두 전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떨어져 나가죠. 이런 걸 동등분해라고 하고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 해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결합 해리 과정이라고 한다. 좋아. 이따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엔탈피 변화는 바로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호를 보아하니 플러스야요, 마이너스야요? 플러스죠? 짜잔. 그러면 엔탈피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발열, 흡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경우 흡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반응에서 출입한 열량을 B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BE 뭐 줄임말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본드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433kJ/몰이 이게 뭐 BE는 B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혹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전 우주를 뒤져도 알겠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얘는 언제나 흡열입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의 해리 반응은 언제나 흡열 반응입니다. 알겠죠? 자, 왜냐하면 결합 왜 하고 있었겠어요? 자, 세상에 어떤 뭐가 있는데 결합하고 있어. 왜 했겠어요? 결합하면 좋으니까 했겠죠.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결합을 내비두는 거에 억지로 찢어 발기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결합을 뜯어내는 과정은 무조건 흡열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언제나 그렇게 막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 BE가 클수록 결합력이 더 세다 안 세다? 더 센 결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뜯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퀴즈 지금의 경우 지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요 지금의 경우 요걸 구하시오. 자, 요걸이라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최소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어디? 요거? 요거?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그림, 이 반응식을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완전히 쪼개져 있는 두 수소 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쪼개져 있는 두 수소 원자는 서로 관여하겠어요? 서로 무관하겠어요? 이렇게 쪼개져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두 수소 원자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서 서로 무관하겠어요? 서로 무관하겠죠. 서로 무관하다는 얘기는 두 원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더하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뭔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저 앞선 그래프에서의 상태 1번이라는 걸 알겠어요?
상태 1번? 상태 1번이 뭔데요? 두 수소 원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무한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이가 무슨 관계? 서로 무관한 관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반응식상 이 반응물, 이 녀석은 저 그래프에서 상태 누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상태 3번이겠구나. 왜? 이 상태 3번에서 두 수소 원자가 뭘 이루고 있으니까요? 분자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뭐 하는 거게요? 성대 푸는 겁니다. 이게 그 만약에 그 뭐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건 목이 뻑뻑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대가 우 이게 진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목 아플 때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요. 저기 동영상 해볼까요? 네. 부 이제 저음으로 부 이게 성대가 우 흔들리게 우 시작. 시작. 아 좋아요. 우리 동이는 그래. 상당히 부끄러워하는군요. 그렇죠. 좋아. 시험 해볼래? 시작. 그래. 그 별것도 아닌데 막상 시키면은 다들 잘 안 되네. 자 어쨌건 그래서 그 목 아플 때 종종 하면 좋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지금 요 수소가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은 요 그래프상에서 요거. 만만 양기장에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요 433kJ/몰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수소 분자의 결합 해리 에너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이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에너지 차이잖아요. 그럼 에너지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돼요? 바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중 상태의 위치 에너지 1에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 3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어차피 이 결합 해리 에너지도 일종의 차이니까 차이를 구할 때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지. 후야 맞아요? 예. 자 그러면 1 상태의 위치 에너지 1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 0이죠? 그 다음 3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 3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 5 최소 위치 에너지.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저 최소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저 그래프 상에서는 마이너스 결합 해리 에너지구나 라는 것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값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43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자, 이 그래프가 상당히 특징적이죠. 재성도 자려고 눈이 빨개졌는데 그래요? 있습니다. 재성이 그거 나중에 생길 그 흑인 여자친구를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 그 서울에 가면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이태원 가본 사람?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렇죠.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알죠? 죄송해요.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시게 되면 그 서울에 있는 이태원이라는 곳도 꼭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 아주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묘해요. 분위기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젊은이들이 또 해외의 젊은이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이라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좀 좋은 좀 맛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건널목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뭐 가족끼리 딱 서 있는데 옆에 거긴 외국인들이 하도 많은 지역인지라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딱 갔는데 거기에 어떤 그 흑인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애프리칸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옷을 입으셨는데 그 애프리칸 정통 복식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터번 비슷한 거 쓰고 되게 화려한 원피스 입으시고 그 흑인 아주머니인데 이게 등치가 엄청나신 거예요. 이게 딱 봐도 키가 180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자 180은 남자 180하고 다르죠. 여자 180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180인데 체중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90kg야.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사람이 이만한 거야. 그래서 근데 딱 뭐, 예, 그것도 보면 우와. 아 미스 고가 그 피지컬이 그 정도세요? 미스 장난 아니죠, 선생님. 아 그래요? 영상이 지켜있을 정도. 그런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근데 아주머니 이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만약에 저 아주머니와 내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집에 아기가 있었나 봐요. 아기를 안고 있어. 아기를 탁 한 손에 안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기가 나만해. 나만한 아기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야. 팔이 이만해가지고 막 와, 씨 피지컬 하여튼 뭐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자라고 힘이 약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여성 중에서도 그렇게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이 있다니까. 재성이 어떠냐고 그런 여성분과. 그렇죠. 막 재성이가 다리 아파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재성 어때요? 재성 어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좋아. 동영 어때? 동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지. 막 험한 일 생길 때 막 여자친구가 나서서 막 다 해결해주고 막 우리 좋죠. 좋아. 하여튼 그래. 자 anyway.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를 그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우물 그래프다. 우물이란 말 알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물 나오는 그게 푹 파여져 있는 그걸 우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그래프가 우물 그래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 위치 에너지 0부터 요 최소 위치 에너지 여기부터 여기의 이 깊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well depth라고 불러요. 0부터 최소 위치 에너지까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well 무슨 뜻이에요? well. 이 well이 뭐예요? well이 뭐예요? well. 잘. 그럼 depth는 뭐예요? depth. 깊이. 그러면 잘 깊이? well,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영어로 we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well이 부사로 쓰면 뭐 잘 이런 뜻인데 명사로 쓰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알겠어요? 처음. 동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소 진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물의 깊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우물 깊이가 따지고 보니 누구?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바로 저 우물 깊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썼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결합을 얘기를 했다? 무슨 결합을?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슬쩍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 슬쩍 소개할 게 거기에 있는 7페이지의 연습 문제 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7페이지 연습 문제 1 찾았습니까? 그 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 이거 한번 답이 거기 제시가 돼 있는데 이 답이 이런지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7페이지 연습 문제 1. 자, 이거 답이 요로 한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